지금부터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분석과 운영에 관한 박명화 수석 선생님의 연수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연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강의를 맡은 경남고등학교 수석교사 박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총 네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개념과 운영 근거, 두 번째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운영 절차, 세 번째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운영 예시 또는 사례, 마지막으로 Q&A로 살펴보기, 이렇게 네 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개념과 운영 근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계속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실제로 수업량 적정화에 따라서 확보되는 시간인데요. 학생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인데, 2023 학년도 신입생, 2024 학년도 신입생들의 수업량 유연화, 학교 자율교육과정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1학년부터는 수업량 적정화에 따라서 확보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2와 고3 대상으로는 수업량 유연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에 해당되고 고1 대상으로는 16회 수업 실시 이후의 시간이 바로 학교적 자율교육과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 공강, 즉 여유 시간 모두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운영 근거는 당연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론 해설 부분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의 학점의 의미와 수업량 기준의 변화에 따라서 1단위 수업량이 17회에서 16회로 줄어들게 되는 근거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2025년 1학년부터 수업량이 16회가 됨에 따라서 실제로 그 많은 시간들이 좀 빈 공간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수업 일수는 기존의 190일 이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공간들이 어, 공강으로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공강에 기말고사 이후에 2주 정도 되는 그 공강의 시간에 어떻게 학사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오늘까지 많은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자율적 교육과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운영될 수 있는지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운영 근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수업 법정 일수가 190임에 따라서 포인트를 좀 쓸게요. 190임에 따라서 이렇게 17, 18, 19주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가 16회로 줄어들게 되는데 고2와 고3의 경우에는 17회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16 플러스 1회로 1회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교과가 17회가 16 플러스 1회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과와 교과 간의 융합이나 또는 교과의 심화 활동, 또 교과와 연계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2, 고3 대상으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근거는 2025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길라잡이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학점 50분 기준으로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에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아래쪽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예시가 예전부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진로 집중형부터 프로젝트형까지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수업량 유연화는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는 운영이 불가합니다. 교과의 한 시수를 떼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학기 해당 조에 수업 설계 시에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위원회 수업 유형이나 방법이나 절차 등을 미리 협의하셔서 교육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아직 교육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 학교가 있거나 또는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육과정위원회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승인을 거쳐서 교육계획을 수정, 반영해서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고1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고1은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에 16회 이후의 수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고2와 고3처럼 똑같이 교과 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추가 개설 과목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시외 과목을 선택형 추가 이수 형태로 운영하는 즉 미니 학점이라고 해서 1학점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율적 교육과정이 고1부터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외 과목으로 운영하고 싶으실 때에는 예전에는 에듀넷 클리어였고 지금은 에듀넷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외 과목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교육 정책에 그리고 교육감 승인 과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2라고 탭을 설정을 바꾸시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로 바꾸신 다음에 혹시나 뭔가 검색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 있다면 주제라는 키워드를 쓰셔서 검색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고시외 과목이 전부 다 검색을 해서 보실 수 있고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시고자 할 때에는 여기에 과목에 대한 첨부 파일을 여셔서 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고시외 과목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편성 운영 길라잡이에 보시면 부산시 교육청에서 고시외 과목을 승인한 과목들을 모아놨습니다. 11번까지가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에서 운영하기 조금 좋은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개설한 토의토론 실습 기초나 토의토론 실습 심화 과목부터 장안고에서 개설한 주제탐구 RNA 기초나 주제탐구 RNA 심화 과목들, 또 부경고에서 개설한 학생자치와 민주시민, 학생자치와 시민 참여 이런 과목들에 관심이 좀 있으실 거고요.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탐구 프로젝트 RNA 1, 2는 기준 학점이 3학점입니다. 그래서 편성은 2에서 4학점으로 편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1학점, 1, 2학점에 해당되는 미니 과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편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상고에서 개설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세상은 여러 교과가 융합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도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편성하셔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방침은 수업량 적정화에 따라 확보되는 시간이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을 학교 조치하는 학사 운영은 지양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실 때에는 반드시 교육 공동체, 즉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교육계획에 명시하고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운영 절차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 계획 단계, 그리고 운영 단계, 평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분권화에 따라서 어떤 학교의 자율성을 많이 확보해주고 있고 교사의 전문성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교과협의회, 교육과정위원회,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꼭 거치셔서 교육계획에 반영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운영을 하실 때에는 일과 운영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과 운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공강 시간이 어떤 식으로 편성될지, 그리고 기말고사 이후에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어떻게 일과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셔야 되고 실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어떤 기록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할 때 유의사항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협의분에 있어서 수업량 적정화에 따라서 확보되는 시간을 우선 파악하셔야 됩니다. 대다수 학교에서 파악하셨겠지만 시간을 꼭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사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방법이나 시기나 운영 방법에 대한 교직원의 협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6회까지 수업을 본인이 맡았던 과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공강 시간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 실제적으로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왜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지점에 놓여 있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고 또 담당자는 이걸 학생들의 어떤 교육 활동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추진을 생각하시고 있다면 당연하게 협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종류는 어떤 걸로 할지 선생님들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무엇일지 수업 시수 인정 여부가 다면 평가에 어떻게 또 반영될 수 있을지 또 관리 감독 교사를 어떻게 지정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시고 진행하셨을 때 잡음 없이 그리고 모두가 이제 서로 협력해서 아주 학교의 그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계획을 수립하실 때 운영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다 보면 질에 지칠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의 심의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운영위원회까지 심의를 해서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시간표 작성에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16회까지는 시간표가 운영된 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만 16회 기말고사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시간을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해서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원이나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SMS를 발송한다든지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의 게시를 통해서 운영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부분, 또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생활기록부 기록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과목 추가 이수를 하게 된다면 해당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1학기부터 고시외 과목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면 8월 31일까지 입력이 완료돼야 되는 부담감도 안고 있습니다. 고 2, 3의 경우에는 조금 나뉘어집니다. 교과와 연계되어서 운영될 경우에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내용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교과 융합 프로젝트처럼 특정 과목의 어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한정 짓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세특, 즉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가 이렇게 교과 융합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저희들 그 생활기록부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들은 가해 항목을 보시면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세특에 입력할 수 있는 근거는 나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1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의 지침에 보시면 마의 사항에 어디에도 학교 자율적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교육과정을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지점에서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과목을 개설해서 아이들이 추가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그 17회 이후 시간에 같이 이제 또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에 같이 녹여내서 운영할 경우에는 창의 체험 활동 시수를 증대 운영하거나 또는 학교 교육 계획에 의거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동아리 활동 시간에 프로젝트 작품에 대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 그 기간 동안 작품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면 동아리 특기사항을 입력하는 게 맞고요.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 시간을 활용해서 진로 과목 독서를 진행하고 진로 시간에 읽은 책을 발표를 했다면 진로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2, 고3의 경우 수업량 유연화 기간에 16 플러스 1회에 운영되는 그 1회는 창의적 체험은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회 이후에 나머지 시간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1의 경우는
창의적 체험으로 활동으로 운영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추가 이수로 운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창의적 체험 활동 시수 증대를 해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출석이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한 횟수의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이스상으로 세팅할 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행사로, 그러니까 시수가 그 수업 일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상체 시수에는 누적되지 않는 행사로 설정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5학년도 상반기 고등학교용 나이스 사용자 설명 1권에 143쪽에 보시면 행사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코드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입력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반영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44쪽에 보시면 실제로 수업 코드 입력할 때 학생부 특별활동 반영 여부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시간에 반영하지 않는 미반영으로 클릭하셔서 하시면 수업 일수로는 잡히지만 그리고 창체의 시수로는 카운트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의 수월성이 좀 확보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세팅을 저희 학교 일과생에게 부탁을 해서 그 기말고사 시험 기간 중에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행사 코드로 세팅을 해보니까 5, 6, 7을 한번 세팅해봤는데 이렇게 공강으로 뜹니다. 공강으로 뜨고 실제로 출석을 체크할 수 있는 건 조회와 종례 때만 출석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애들이 조퇴하고 간 경우는 어떡하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냥 공강이기 때문에 조종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목으로 개설될 경우에는 과목에서 출석 체크가 별도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운영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공강 시간표 편성은 이미 1학기에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처럼 이렇게 분산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처럼 집중형으로 정규 교육과정 중에 공강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블록 타입처럼 연속형으로 이렇게 2시간을 블록 타임으로 설정해서 공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온라인 학교에서 소인수 과목으로 학교에서 개설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수용이 어려운 교원 수급 때문에 안 되는 과목들은 온라인 학교에 요청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블록 타임으로 하게 되면 진행이 좀 수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강 시간의 운영 부분은 다 익히 아시겠지만 교과 연계형으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이나 또는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과목 또는 온라인 학교 수강, 그다음 최소 성취 수준 예방 및 보충 지도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방 지도가 보통 이루어지고 16회 이후에는 보충 지도가 이루어질 텐데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교육과정이나 소인수 과목을 개설하거나 또는 실제로 개설이 되었지만 우리 학교에서 운영할 수 없어서 온라인 학교에 요청을 한 과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마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구부가 있는데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성보 대상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출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에 들어가면 출석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가 이수를 해야 되는데 예방으로 추가 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간을 조금 운영해도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창체 연계형으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진로겠죠. 진로 비전 탐색, 그다음 인성 함량, 자율적 동아리인데요.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인성 함량에는 그린존도 있고 텃밭 운영도 있고 좀 재미난 활동들을 공강 시간에 운영할 수 있는데 물론 선생님들의 어떤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동아리 운영도 가능한 프로그램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 기본 역량 강화형의 형태가 있는데 기초 기본 양상에서는 이렇게 설탕 표시가 있는 것처럼 외부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강사비 지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두드림 프로그램 및 개인 상담 운영한다든지 또 대학생 튜터링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학교 내에서는 그 또래 멘토링으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학교에게 다채롭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재미있는 부분은 자기 관리 부분입니다.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음악 미술실을 활용을 해서 공간 시간이 된다면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해본 부분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지원 및 휴식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및 지유에서 일부 학생들은 위클래스나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공강 시간에. 그리고 이제 휴식이나 자율활동, 여기서 가장 선생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학생들의 안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만 저희들이 조금 아이디어를 고민을 한다면 홈베이스나 휴게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저희들은 2월 달에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었거든요. 그 공문에서 예시로 이제 제시되어 있는 편성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걸로 체크하는 이런 부분들은 16 플러스 1회 중에서 교과를 떼와서 교과 심화 탐구나 또는 교과 융합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활동들은 진로나 이런 활동들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운영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운영되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특정 과목의 교과와 연계된다면 해당 과목에 세특에 입력하는 게 맞고요. 교과 융합 프로젝트처럼 특정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프로젝트 활동이었다면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빨간 부분을 입력할 수 있고요. 초록색 부분은 당연히 장체로 운영한 부분이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교육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16 플러스 1회로 교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과가 아닌 부분은 장체로 또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 학교 올해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운영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윗부분에도 저희들은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뭐 온종일 책 읽기나 또는 토론 활동이 있는데 다 교과 연계 활동이라서 제가 제외를 했고요. 지금 초록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빨간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 1, 2, 3학년들이 공이 16차시로 운영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거의 16차시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미니 과목이 개설될 예정이고요. 2, 3학년은 16% 1회 중에서 교과융합 프로젝트 활동, 그래서 진행 가능한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장체 연계를 해서 토크 콘서트나 또는 진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을 편성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목 추가 이수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 고시외 과목을 중심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데요. 자, 1, 2, 3개년 거를 전부 다 보시면 1학년 때는 이렇게 토익토론 실습 기초, 그 다음에 주제 탐구, RME 기초, 학생 자치와 민주시민을 해서 1, 2학기를 크로스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고요. 2학년에는 기초를 이제 심화 과목들로 해서 또 학생 자치는 시민 참여로 과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학기를 크로스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는데 사실 1, 2학기를 모두 다 고시외 과목을 개설하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굉장한 부담이 크실 것 같고 2학기는 또 사실은 이 고시외 과목으로 운영했을 경우 시간에 어떤 촉박함도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학년 학생들은 1학기부터 고시외 과목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 자체에서 고시외 과목을 만들고 또 교육청 승인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학생들의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는 1학년 1학기에는 실제로 고시외 과목을 운영하기보다는 과목 선택 및 진로 설계 방향으로 활동을 잡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에 제시된 고시외 과목들은 운영하시게 되면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선 운영하시기 전까지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과목은 다 교수학습 자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수학습 자료 또는 워크북을 제작하시고, 그 다음에 학원이 심의를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내용들이 조금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학년을 비워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가져올 과목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데 글로벌 이슈라는 토론 이슈들 과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있었는데, 사실 그 내용 교육과정안을 보시면 좀 쉽지 않는 또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사실 비워놔서 학교에서 우리가 3학년 때 운영할 고시외 과목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공란으로 비워두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1학년에 이제 고시외 과목을 운영하시게 되면 교육과정 편성표에도 표시가 조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아예 편성표에 1학점으로 세팅을 해서 한 학기씩 택 1을 할 수 있는 편성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에 이런 내용으로 실제로 선택형 추가 개설 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 자율영역 교양 과목 중 1학점으로 편성되는 과목, 괄호 안에 여기 있는 과목들을 쭉 저는 다 적어줬습니다. 이런 과목들 중 학기별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만약에 두 학기가 편성된 경우에는 중복해서 이수할 수 없다는 문구도 있으면 괜찮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육과정 편성표 안에 넣으시고, 그리고 참고사항에 우리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그 편성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편성표를 하다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174학점 교과 이수라든지 전체 이수학점을 오버되는 편성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컨설팅 하실 때는 참고사항을 보시고 문제 없다고 인식하시겠지만 실제로 카운트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편성 안에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편성에는 넣지 않더라도 참고사항에 이렇게 11번처럼 안에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택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걸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표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편성 사이트에서 표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아직 정확하게 저는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학년별로 어떤 과목 중 택일이라는 내용으로 쓰셔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 지금 현재 연수자료에는 없는 추가된 내용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PPT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산 온라인 학교의 교감 선생님과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온라인 학교는 원칙적으로 추가 개설은 운영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강을 했지만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부산 온라인 학교에 요청을 해서 일단 편성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지금 하나 이제 2학기부터 기말고사 이후 기간에 추가 이수 과목을 개설할 예정으로 설계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기쁜 소식이시죠? 그래서 1학점 과목 위주로 편성을 할 예정이고 기말고사 이후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많은 학교들의 수요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현재로는 한 학교당 3명 이상 받지 않는 걸로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2학점짜리 미니 과목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기말고사 이후에 2개 학점, 2학점을 운영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기 중 정규 교과의 공강 시간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이후에 또 일주일 기간을 운영해서 2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 단계이고요. 추후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2학기 2학기가 저희들 시작되기 전에 아마 7, 8월 중에 공문이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2학기에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으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 학교당 3명 이상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이 조금 많이 짧게 올랐는데요. 제 나름대로 Q&A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학년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기준 2, 3학년의 수업량 유연화처럼 운영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네, 당연히 됩니다. 네, 되는데 뭐냐면 기존의 일주일 시간표대로 그대로 운영하시고 교과나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나이스상으로도 기존 시간표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교과가 16회 이후에 17, 18, 19처럼 계속 늘어나게 되면 출석에서 실제로 운영한 횟수의 3분의 2가 이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17, 18, 19회까지 교과를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최종보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기간에, 기말고사 이후 기간에 최종보 대상자들에 대한 보충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적이 나오는 것이 기말고사 치고 나서 2주 뒤에 최종적인 성적이 나오고 최종보 대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자율적 교육 기간 중에 이 최성보 대상자를 보충 지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대면으로 1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는 방학 중에 어떤 과제를 제시한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처럼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입력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창체에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창체는 이미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너무나 많다면 이 기간에 운영했던 내용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아이들 활동은 많이 하지만 어, 너무 많은 내용들이 넘치게 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고시외 과목에 대한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 3학년처럼 수업량 유연화처럼 운영을 해도 되지만 조금 선생님들의 고민이 조금 많은 협의 과정을 거치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까를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학년 1학기에는 그냥 이제 과목 선택을 위해서 진로 연계 활동을 하시고 1학년 2학기나 내년에 2학년이 되었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자율적 교육 과정을 의미 있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또 미리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또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타 학교에서 운영한 사례들도 한번 공유받고 또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성을 하시면 조금 더 유의미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얘기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계속 이렇게 17, 18, 19회까지 운영하실 때에는 출석률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Q&A 두 번째인데요. 출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출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나이스의 행사 활동이나 메뉴 이런 부분들을 어, 활용하면 출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조회와 종례 사이의 아이들이 뭐 지각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조퇴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교육청 차원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아마 안내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수업 일수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회와 종례에만 표시를 해도 또 충분히 어, 그 아이들의 출결에 대한 건 가능하고요. 과목으로 개설해서 운영했을 때에는 이제 별도의 어떤 과목으로 선수 담당쌤들이 체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과목에 대한 출석 이수율을 선생님들이 따지실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강이고 또 창체 연계로 운영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별도의 어떤 장부를 이용해서 그 기간에 활동을 하지 않는 친구는 기록을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실제로 설계가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이 들어옴에 따라서 과도기가 있었고 또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사례들도 부산시 교육청에서 책자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조금 이제 불편한 사항들이 생기는 부분이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고
또 학생들의 어떤 선택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하시고 또 일의 양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 역시도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협의하시고 함께 진행을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을, 어, 네, 죄송합니다. 학교가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음. 네, 저는 이 책을 조금 보면서 사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출발선부터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과목을 수업을 제대로 하고 생활기록부 기록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16 플러스 1회에 교과 융합 프로젝트를 하거나 또는 16회 이후 시간에 그 공강 시간에 내가 애써서 또 하나의 강좌를 열어서 과목을 열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열어서 아이들하고 활동을 해야 될까라는 또 활동을 한다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며 누구나 남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선생님들 다 인정하시죠? 누구든 자기만의 어떤 남다른 잠재력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을 펼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곳이 바로 학교라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많은 상상력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빈 공간은 스스로 조직하기, 창의력 발상, 자발성, 낯선 인식 경로 및 실패를 경험하는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공강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16회 이후에 공강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봤을 때 이 공간이 바로 빈 공간이고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을 주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낯선 인식 경로와 실패의 경험입니다. 선생님도 실패를 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학생들도 사실 그 프로그램 속에서 실패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학생도 저희들도 배우면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남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율적 교육과정을 또 공강 시간을 또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16회 이후 시간에 이제 1학년부터 또 2, 3학년도 동시에 운영해야 되는 이 과도기적인 시점에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신다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출발을 하시고 또 그게 과목으로 개설될 수 있다면 또 고시외 과목을 학교에서 우리 학교 특색에 맞는 고시외 과목을 어떻게 또 운영할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괜찮은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강의가 준비된 거는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제가 좀 빨리 네, 끝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댓글창에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네, 고시외 과목을 편성할 때 타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도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보시는데 뭐가 있냐면요. 미래주제연구원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조금만 앞으로 PPT를 돌려서 제가 조금 가볼게요. 여기에 보면 미래주제연구원이라고 해서 1, 2, 3 과목이 있죠, 선생님. 이렇게. 이게 경기 광동고에서 만든 교육과정인데요. 교육과정 되게 어설퍼요. 1, 2, 3 내용이 동일합니다. 근데 동일한 내용인데, 성취 기준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 과목의 제목이 1, 2, 3로 돼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교수학습 자료로 잘 만드신다면 운영이 가능한데, 여기는 1학점으로 편성, 그리고 1약점으로 돼 있는 경우도 이제 1학점 편성인데 학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는 1, 2학년에는 2, 3학년에는 3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에듀넷의 교육감 승인 과목에 가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과목을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 과목 안에서 우리 학교는 이 과목을 할 건데 이게 기준 학점이 몇 학점인지 3학점짜리도 꽤 많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또 교양이 아닌 경우에는 성적이 산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양 강좌인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성적까지 나오면 상당히 아이들은 부담일 것 같아서
사실 교양 과목을 많이 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 학점도 보시고 지정되어 있는 무학년인지 지정되어 있는 학년이 있는지도 보시고 사실은 편성해 하셔야 될 부분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교생이 같은 과목을 이수해야 되나요? 네, 그거는 지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예 학교 지정 과목에 그 과목을 편성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에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죄송합니다. 저희 학교 종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모든 학생이 이수를 해야 된다 면 지정에 넣는 게 맞고요. 자율적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아이들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니까 선택을 적어도 두 과목 이상 중에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6회 수업 이후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시 미니 과목을 개설하면 이 과목은 누가 네, 맡으실 분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과목에 뭐 3명, 4명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제 선생님들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제가 이제 안내하고 있는 부분인데 맡으시는 분들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앞쪽에는 내가 수업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세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상고에서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고시외 과목을 보시면 제일 먼저 정보 선생님이랑 수학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패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섯, 여섯 분의 선생님이 수업을 같이 하셔도 되는데 그 단계별로 어떻게 맡아서 아이들을 지도할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맡느냐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일하는 부분이잖아요. 교육 활동을 하는 부분이라서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고시외 과목을 개설한다. 그리고 또 8월 30일까지 생기부를 입력해야 되는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평가 계획서 및 교수학습 자료는 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그 공동교육 과정에서 운영할 때에도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정보 공시에 수정해서 올리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없는 고시외 과목일 경우에는 실제로 그 교수학습 자료를 다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또 질문이 고시외 과목을 자율적 교육과정에 넣지 않고 그냥 일반 교육과정에 편성해도 될 거예요. 네, 저희 학교는 모두가 리더가 되는 토론학교라는 브랜드명으로 자공고 2.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강좌가 토론밖에 없습니다. 고시외 과목으로 총 6개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고 작년에 2개를 제가 만들었고요. 올해 또 2개에서 4개 정도 만들어서 총 6학기에 고시외 과목으로 교양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점 또는 2학점으로 편성표에 지금 어,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1학년 벌써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1, 4교시는 기존 교육과정대로 운영하고 5, 7교시는 말씀대로 학생 자율적 교육과정을 맡길 경우에 15시간밖에 안 나오는데 그 다음 주로 연장해서 16시간. 네, 그 1학년 경우는 16회 수업 이후에는 다 공강이라서 어떻게 설계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6차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루에 오전만 4개, 4개에서 4일 동안 16차시 이렇게 만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학사 일정 또 시간표 짜는 팀 여러 가지 의논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주가 아니라 2주를 늘려서 다 공강이기 때문에 2주를 늘려서 요령 있게 편성을 하시면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올라온 질문에는 모두 답변을 다 드렸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꼭 하시고 싶어하는 교육 주체자로서 또 선생님들에게 또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시는 입장으로서 학교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잘 운영할지에 대해서 꼭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유유의미한 교육활동, 또 의미 있는 교육활동, 교사로서의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